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삼부 순서 경제 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롯데그룹 문제가 다시 불거졌어요. 예. 근데 그럴 줄 알았어요. 너무 조용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죠? 예. 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8일 소송전을 이제 참여하고 나섰고 예. 또 아버지 신격호 총괄 회장이 신동주 전 부회장을 지지한다. 뭐 이렇게 알려지면서 이게 조금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지난 8일 한 언론 기자를 불러서 인터뷰를 했고요. 예. 이 인터뷰가 11일 보도되면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롯데 일가의 2차 대전이 일어나는가 뭐 이런 거죠. 일단 상황이 형과 동생의 대결이 아니라 아버지 대 차남의 대결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 그러니까 이제는 SDJ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설립했고요. 그 대표니까 신 대표라고 할게요. 예. 그 신 대표가 아버지의 의중대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신 총괄 회장이 본인의 의지 판단력을 통해서 소송을 진두지휘하면서 일각에서 제기했던 치매 등 건강 이상서를 정면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되고 있고요. 예.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도 진행하라 이야기하는 등 분위기로 봐서는 격앙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신격호 총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인가요? 이 대표를 후계자로 지지한다. 이런 의견을 명확히 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예, 명확히 한 거죠. 그러니까 신격호 총괄 회장은 이제 신동빈 회장이 장남에게 승계될 것을 알고 차남이 분쟁을 일으킨 것이다. 게다가 아버지가 정신 이상이니 뭐니 하면서 재산을 가로챈 큰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신 총괄 회장은 한일 롯데그룹 총괄 회장인 바 최근 신동빈이 본인을 일본법에 의해 설립된 롯데홀딩스의 대표 이사직과 회장직에서 해임했는데 이는 롯데그룹 창업주 본인을 불법적으로 축출하려는 행위로 생각해서 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큰아들 신동주에게 위임한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신 총괄 회장의 승낙을 받아서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 회장이 올랐다는 롯데그룹 측 주장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건데요. 당연히 신동주 대표 입장에서는 정통성이 자신에게 있는 상황에서 신동빈 회장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고 따라서 일본에서 롯데홀딩스 대표 해임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한국에서는 계열사 이사 해임의 건에 대한 1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와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거죠. 근데 이게 신격호 총괄 회장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믿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신격호 총괄 회장이 신동주 아들 신동주 대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언론사 기자 앞에서도 틀림없이 그 얘기를 같이 했어요. 누가 저 신격호 회장이요? 신격호 총괄 회장이 같이 나와서 얘기했군요. 자, 그러면은 신동빈 회장 측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한데 말이에요. 예, 이게 사실상 이게 자꾸 인터뷰에 대해서 롯데그룹 측, 그러니까 신동빈 회장 측은 의도된 기획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인 총괄 회장 앞세워서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언론 플레이 중단하라 이거죠. 신 총괄 회장의 건재가 확인돼야 되는데 단편적인 영상 공개, 제한적인 인터뷰 이것만으로는 확인이 어렵고 이미 기자회견 통해서 전에 소송을 진행하겠다 밝힌 상황에서 총괄 회장을 앞세워서 다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다.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런데요, 상황을 잘 들여다보면요, 롯데그룹 측에서 이렇게 강하게 반박한 이유는 신동빈 회장 측의 아픈 곳을 찌르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신동주 회장이 지난 7월에 그 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통해서 자신이 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을 신 총괄 회장이 허락했다. 발표한 부분이요. 신격호 총괄 회장과 말이 정면으로 반대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중국 사업에 대해서 마음대로 투자하다가 손해를 봤다.
이건 형사 재판을 통해서 개인 재산을 받아내라. 이 하는 부분은 내용면에서는 신동빈 회장에게 유리할 게 없고요. 그러니까 신 총괄 회장이 신 대표가 건네준 서류 내용을 한 줄 한 줄 손으로 짚어가면서 내용을 모두 이해했고 또 신 대표에게 단 한 발도 물러서지 마라. 이야기할 만큼 단호했다고 합니다. 기자의 전언입니다. 다만 고령으로 귀가 어두웠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되묻는 일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한국 두 곳의 변호사 선임 여부, 수임료까지 물으면서 꼼꼼하게 챙기는 모습은 아무래도 신동빈 회장에게는 적잖게 부담이 되는 거죠. 이 귀가 어두우면요. 예. 반복해서 묻는 경우는 많죠. 예. 사실은. 예. 예. 야 이걸 재밌게 돌아가네요. 이렇게 표현하면은 롯데 측이 기분 나쁘겠지만은 기분 나쁘겠죠. 근데 이게 참 보는 사람으로 하면 이게 무슨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예, 막장 드라마. 예. 근데 어쨌든 앞으로 면세점 사업 특허권 경쟁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롯데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롯데그룹 측에서는 이게 이제 비상 상황이죠. 다시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그렇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신동빈 우세, 신동주 역전 뭐 이야기를 하지만 공통적인 의견은 이 사건이 장기화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소송이 진행되죠. 예. 이 특성상 장기 국면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고요. 아하. 이 때문에 롯데그룹의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면세점 특허에 관련된 서울 롯데소공점과 롯데월드점 면세점이 핫 이슈인데 이 두 군데만 합쳐도 2조 6천억 원에 달하고요. 1차 경쟁에서 고배를 들었는데 2차까지 어려워지면 이거 롯데그룹 참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번에 12일 인천 운서동 롯데면세점 통합물류센터 발표되는 롯데면세점 상생 2020 비전 선포식에 신동빈 회장이 직접 참가할 정도로 면세점은 롯데그룹의 당면 과제죠. 더군다나 호텔 롯데 지금 상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100% 가까운 일본 주주 지분율을 낮추고 복잡한 순환 출자 고리를 해소하는 것이 그룹 차원의 이제 지배구조 개선책인데 신동빈 회장 여기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현안으로 뽑히고 있는데 이 상황이 신동주 대표의 롯데홀딩스 대표권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 소송, 신동빈 회장의 그룹 지배권이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호텔 롯데 상장 추진,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또 우리 국민들 사이에 또 이제 반 롯데 정서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요. 어쨌든 장기화되는 이 자체가 롯데그룹으로는 좋을 게 없습니다. 아이 그러고요. 예. 회사 다니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지금 사실 롯데그룹의 제 나이벌의 중간 간부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회사에서 그렇죠. 제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이거 어떡하냐. 글쎄요. 예, 굉장히 불안해하더라고요. 아니 여기에서 이게 줄 잘못 썼다가 큰일 날 텐데 이분들. 예. 참 이 롯데그룹 문제가 끝날 듯 하면서 끝나지가 않네요. 예, 장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이번에 스포츠 소식 알아보죠.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경북 문경에서 열렸었죠. 이제는 막을 내렸으니까 세계 군인 체육 대회요. 예산 적게 들이고 내실 있게 치렀다. 이런 성공적인 대회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세계 군인 체육 대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군인들의 올림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예. 이 117개국에서 7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기 때문에 이제 메머드급 국제 종합 대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가 종합 4위를 차지하면서 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군인 체육 대회가 이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이 적은 예산 가지고 성공적인 대회 치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번 대회에 모두 1,653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돈이 얼마나 큰지 또 작은지는 좀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지난해 인천 아시안 게임과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인천 아시안 게임 예산이 2조 2천억 원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천 아시안 게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액수를 가지고 대회를 치른 겁니다.
여기에다가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이 주경기장 짓는 데만 4,700억 원이 들어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주경기장 짓는 데 들어간 돈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이 지방의 작은 도시가 이 국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기 때문에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잠은 어디서 자요? 예? 이 잠은 이 문경시 인근에 이 예. 육군 이 삼사관 학교 같은 이 학교 시설물들의 기숙사에서 잤고 예. 이게 이제 모자르다 보니까 예. 고민 끝에 우리가 이 캐러밴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예. 여행용 숙박 차량 이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예. 근데 처음에 이제 캐러밴 가지고 이 선수촌을 만들어 놓고 좀 빈티가 난다라는 우려도 있었거든요. 좋아했겠죠. 예. 그런데 이 선수들이 와가지고 캐러밴에서 숙식을 하다 보니까 예. 캠핑 온 느낌도 들고 오히려 그렇죠. 더 좋았다. 그래서 이번 대회 최고의 히트 상품이 돼버린 겁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아이디어가 돋보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예. 그리고 기존 이제 시설도 활용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돈 조금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 경기장을 이번 대회를 위해서 하나도 새로 짓지 않았습니다. 예. 100% 기존 시설을 활용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개회식 같은 경우에도 유명 스타들을 초청하지 않고서 이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태권도나 차전놀이 같은 전통 행사를 재현했는데 이것이 또 오히려 훌륭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었었죠. 전통문화 체험 이거 중요하죠.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손님들이 왔었는데 안동 하회마을을 한번 데리고 갔는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런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 해외 취재를 가거나 아니면 우리 선수들이나 이 관계자들이 해외로 나갔을 때, 이 경기장이나 선수촌이 아무리 좋아도 그 경기장 다시 보고 싶어서 그 나라 찾아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간 내 가지고 그 나라 유적지나 이 전통 유적을 찾아갔는데, 우와 이런 데가 있구나 이런 감동받게 되면 또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수많은 국제 대회를 치루면서 우리가 신경 썼던 거는 이 경기장 짓고 선수촌 지으면서 보여주기 위한 행사를 치러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해외에서 온 선수랑 관계자들한테 이 경기장 밖에 나가가지고 이 감동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인데 이런 면으로 봤을 때의 문경 이 세계 군인 체육대회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야구 소식 알아보죠.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에서 두산이 2연승 거뒀어요. 그죠? 예. 1차전에서 4대3, 2차전에서 3대2로 이기면서 이제 두 경기 모두 다 한점차 승리를 거뒀거든요. 이 준 플레이오프가 5전 3선승제이기 때문에 이 두산이 플레이오프 진출에 한 발짝 다가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2차전에서 이 선발 장원준 선수 6이닝 2실점으로 호투했고요. 5회에 오재원 선수의 희생 플라이로 결승점을 뽑아냈는데 이 두산이 노경은 함덕주 2연승으로 이어지는 불펜을 가동하면서 이 추가 실점하지 않고 3대2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2차전에서 두산의 민병헌 선수가 MVP로 뽑혔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민병헌 선수가 2차전에서 2타수 2안타 볼넷 2개 또 이 출루율 100% 기록하면서 MVP에 선정이 됐는데 근데 좀 재미있습니다. 이 민병헌 선수가 1차전에서 4타수 무안타로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전 끝나고 난 뒤에 민병헌 선수가 너무 부진하니까 혼자 남아서 이 공을 한 500개 정도 칠 정도로 훈련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신문에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내용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스포츠의학 전문가들은 이 경기 전날에 갑자기 훈련을 많이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 컨디션을 악화시킨다고 지적을 합니다. 적당히 훈련하고 잘 쉬는 게 이제 최상의 컨디션 관리인데, 근데 민병헌 선수 같은 경우가 왜 이렇게 또 잘하게 됐나? 이렇게 되면은 훈련을 많이 한 효과가 나타났다기보다는 이 전날 부진했다가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훈련으로 인한 어떤 그 심리적인 회복, 심리적 안정감하고 자신감을 되찾은 것이 2차전 맹활약의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주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는 케냐의 에루페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네요. 네, 에루페 선수가 이 경주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 7분 01초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 대회에서 5회 연속 우승입니다. 이 선수 근데 귀화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에루페 선수가 지난 3월에
지난 3월에 한국으로 귀화하겠다 선언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내에도 이미 귀화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축구나 야구 같은 인기 종목, 또 이 마라톤 같은 종목에서는 우리는 돈으로 메달을 살 수 없다. 이런 이 자부심이, 민족적인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귀화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에르페 선수의 기록이 2시간 7분 01초였고요. 이 국내 선수 가운데서 가장 빨랐던 김지훈 선수가 2시간 28분 57초였습니다. 이야, 차이 많이 나네요. 예, 마라톤에서 20분이면 또 엄청나죠. 예. 국내 선수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 에르페 선수를 둘러싼 이른바 그 순혈주의 명분론이 굉장히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리고 이 순혈주의라는 게요. 잘못하면 예. 레이시즘, 민족주의로 나갈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순혈주의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총서 개고만 외국죠. 고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대리운전하면서 좌우로 열심히 뛰어다녔더니 살이 그냥 쪽쪽 빠지고 있어요. 좌우로 정렬 2588 살 빠지네 살이 빠져 2588 살 빠지네 2588.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한국 타이어가 전하는 겨울 소식. 손발이 꽁꽁 어는 겨울엔 도로부터 꽁꽁. 올겨울엔 그냥 타이어 말고 꼭 겨울용 타이어 하세요. 잠깐, T스테이션에서 겨울용 타이어를 미리 구매하시면 훈훈한 선물을 드립니다. 12월 말까지. 마음까지 따뜻한 스마트 케어. T스테이션. 하나와 외환이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 1등은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하나가 되어 세계 인류은행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금융 만세. 세계적인 대한민국 1등은행 KEB 하나은행. 지금까지 모든 TV들은 자연색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고민해왔습니다. 마침내 스스로 빛을 내는 LG 올레드 TV로 우리는 자연색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되었죠. 차원이 다른 LG 올레드 TV. 우리 아빠는 엄청 빨리 달린다. 우리 엄마는 전화하면서 운전할 줄 안다. 그럼 안 되는 거 아니니? 아이들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운전 해주세요. 끝까지 마무리하는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산업기계장비 어디서 사고 팔지? 산업 다 알아. 산업 전문 부동산 정보는 산업 다 알아. 산업 인터넷 뉴스와 온라인 전시회도 다 알아. 산업인들은 다 아는 삭감매입니다. 산업 다 알아. 잘 갖고 보겠습니다. 산업 다 알아.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일단 잘생기고 날씬해야지. 여자는 살림이나 잘하면 됐지. 어느 대학 나왔는지 보면 딱 안다니깐.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웃고 지나치는 표현들, 당사자를 비하하고 차별하는 말입니다.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되는 말보다 존중의 말을 전해보세요. 참된 배려와 존중은 비하와 차별 없는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국립국어원과 함께합니다. 얼마 전 출산을 해서 육아휴직을 쓰고 있어요. 아이 키우는 데만 전념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전 육아휴직 대신 일하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근무하고 있어요. 일도 하고 아이도 돌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병간호를 해야 하는데 고민이에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육아부터 가족 돌봄, 자기개발, 퇴직 준비까지 이제 필요에 따라 시간 선택제로 전환해 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우는 전일제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과 삶이 행복해지는 시간 선택제.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30분 22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전 시간과 비슷하게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분당 수서로에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서 차량기지 부근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뒤쪽으로 장지 이전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청담대교는 양방향에서 정체가 되고 있고요. 옆에 영동과 성수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서행입니다. 고속도로에도 사고 구간이 있는데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가는 길, 평촌에서 수리터널, 시흥에서 송내까지 주춤하고 있는데 장수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후로도 계양에서 김포요금소까지 5km 구간 더 정체가 되고 있고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가는데도 계양에서 송내, 안현에서 수암터널, 평촌에서 판교까지 차량 주춤합니다. 또한 판교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도 승용차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정체가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정치 국방 식사 한번 합시다. 요새 도대체 민심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정치. 이 정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이죠. 온 국민 정치 요리쇼 정치 국방 식사 한번 합시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정치 셰프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을 지내셨죠. 미덕대학교 이상희 부총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치 셰프 이상희입니다. 예. 그리고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시죠. 양지열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여기 이렇게 써 있네. 참고 이번 주는 가상의 식사 자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식사 얘기 안 하는 모양입니다. 예, 식사 얘기는 어느 정도는 하고. 아, 예, 그래요? 예. 아, 다행입니다. 밥상을 차리는 것은 아닌 걸로. 식사 얘기는 하고. 그래도 먹긴 먹어야 되지 않나요? 먹긴 먹어야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오늘 오후 2시에 국정교과서 교육부에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 문제 좀 얘기해 볼 텐데 국정교과서 아니면 검정교과서. 부총장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역사 문제가 참 얘기하기가 굉장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역사라 이야기하면 이에치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역사라는 것이 어제와 오늘 있는 끊임없는 대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차치하고더라도 역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좀 척추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의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을 결정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데 왜 이 역사 문제가 지금 불거졌냐 이부터 좀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뭐냐 그러면은 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 우리 역사의 어떤 궤적도 그러합니다만 사실 역사를 이긴 자의 몫을 보는 그런 편협적 시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편중적 시각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진보 정권이 들었으면 진보 정권에 맞는 그런 역사 사관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시각이 편중됐고 또 보수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보수 정권이 보는 시각으로 역사를 재단하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양쪽이 역사를 좌우하는 형태가 되겠다는 중립 시각을 중재적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가 없다. 그러면 보수와 진보가 양쪽 다가 그렇게 자기의 가치적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 심판자의 역할은 누가 할 것이냐 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게 결국 우리가 정부를 바라보는 관점인데 정부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정 권력의 어떤 행동격이다. 또는 특정 권력이 가지게 되는 어떤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정부라는 개념은 심판자적이고 중재적 역할에 가깝습니다. 권력이라는 부분이 진보 정권이나 보수 정권을 가졌다 해서 그 정부에 대한 기능 자체가 그쪽으로 넘어간다라고 보는 시각이 또 편중됐다 보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런 혼란이 있을 때는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혼란이 있을 때는 정부가 사실상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고 심판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정부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보는 관점 자체가 우리가 먼저 좀 편중된 시각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양 변호사님. 저는 지금 말씀하신 이상희 총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지금 상황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는 게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이념적인 거 보수냐 진보냐 이런 쪽에 정부가 휘둘려서는 안 되고 중재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어느 쪽을 표방을 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뚜렷하게 자기 색깔을 내고 있다라면 이 상황에서 중재자적 역할을 맡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정부에서 뭔가 나서서 특히 교과서 같은 문제, 역사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할 경우에는 그 시각을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상황이 아닌가. 오히려 그래서 한 발 빠져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우리 이상희 부총장님은 국정교과서도 괜찮다는 입장이시고 이제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은 검정 교과서가 더 좋다라는 말씀이신데 국정교과서 이게 그 국사편찬위원회에서만 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다르게 좀 재밌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역사라는 것이 편중되거나 편협되게 인식이 돼서는 안 된다. 진보는 진보의 잣대, 보수는 보수의 잣대 이런 거 역사를 봐서는 안 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특히 애들이 배워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은 인격체들 아니겠습니까? 청소년들이 중고등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게 중심을 잡아줄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교과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학에 가면 교재라고 이야기하지만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통일된 인식이 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 대한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저는 그래도 좀 재밌게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이 음식이 빗대서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먹긴 먹어야 되니까. 저는 세종대왕의 음식을 좀 먼저 들으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종대왕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요. 음식을 굉장히 편식을 했습니다. 편식을 했기 때문에 54세에 돌아가셨습니다만 돌아가신 말 54세에 54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 이제 소위 그 막바지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잡병들이 많았습니다. 막 부종도 많이 생겼고 안질도 안 좋았었고 그다음에 당뇨도 안 왔었고 체중이 굉장히 비만이셨죠. 비만이셨죠. 왜 비만이셨냐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성군이기시도 하십니다만 편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만 드셨거든요. 소위 저 역사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전하, 평석, 비육, 진선 이게 어려운 말인데 뭐냐면은 전하께서 평소에 육식이 아니면 술알을 들지 않으셨다. 그 아버지인 태종도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세종이 그 세자가 꼭 고기를 먹도록 해라. 하시면서 유언을 남길 정도로 이 편식이 심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도 안 하셨죠. 또 고기만 드셨죠. 이러니까 몸이 점점 붓고 여러 가지 잡병이 오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최고 성군인도 편식을 했기 때문에 말기가 안 좋았다라는 그런 점이 하나 있고 그래서 역사라는 관점도 편식과 편중에서 인식해 보면 안 된다라는 점이니까 두 번째는 역사에 관한 세종대왕만큼 올바른 가치로 가지신 분이 없습니다. 세종 때 그 우의정을 지낼 때 맹사성이 태종실록 편찬을 담당을 하셨습니다. 담당을 하셔가지고 있는데 세종이 아버지인 태종실록을 편찬하니까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맹사성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실록이 어떻게 돼가느냐라고 물으니까 맹사성이 이런 지에 거절을 하죠. 보고 싶어도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실록이라는 것이 전 임금의 공과 과를 기록하는 것인데 여기에 과가 없을 수가 없다. 그걸 보게 되면은 아버지에 대한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그런 욕심이 있고 그러면 실록이 안 된다. 그 역사가 왜곡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지에 거절하니까 세종이 여기에 대해서 흔쾌히 응답을 하고 그다음부터 다시는 그 실록을 봐야 되겠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종대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놈의 귀를 틀어라 이러면 이제 세종대왕이 안 되는 과식을 해서 굉장히 건강도 안 좋았습니다만 편식을 해서 건강도 안 좋았습니다만 또 역사를 보는 올바른 관점이 또 있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세종대왕이 즐겨 먹으셨던 음식이 연계백숙이거든요. 연계백숙은 아주 즐겨 먹으셨는데 음식에 비해서 이야기하자 그러면 세종대왕이 즐겨 했던 음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역사에 대한 올바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자, 그 양지열 변호사는
당연히 이제 반대를 하시는데 그죠? 검정 교과서 찬성하시는 이유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 저기 총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세종께서 보고 싶어도 맹사성이라고 그랬죠. 보고 싶어도 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실제로 세종이 그걸 따랐다고 하는 게 그게 세종만 그랬던 게 아니고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가장 큰 가치를 인정하는 이유가 뭐죠? 이게 왕이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국가 권력이 국사 편찬에 개입하지 않았던 게 실록의 가장 위대한 점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저의 큰 주장이고요. 지금 상황을 돌아가고 보면 저는 이제 역시 국방이니까 오늘의 상황을 보다 오늘은 좀 술을 먼저 떠올렸어요. 블러디 메리라는 칵테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양 변호사님은 술이 음식이시군요. 그 정도로 이제 뭐 이 정도의 그 정도는 뭐 가까운 술이라고 해도 될 정도니까. 네, 뭐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보름 정도 술을 끊고 있어 술 얘기를 갑자기 입이 땡기는데 블러디 메리라는 게 아시겠지만 이제 교수님께서 더 유학을 하셨으니까 이게 영국 여왕 중에 메리 여왕이 별명이 블러디 메리였지 않습니까? 피해 메리라고 해서 워낙 이제 카톨릭과 그 프로테스탄트와의 대립 사이에서 프로테스탄트를 잔혹하게 학대를 하다 보니까 피해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붙었는데 이게 왜 이 색깔 때문에도 이 칵테일이 이 별명이 붙은 게 토마토 주스, 빨간 토마토 주스에 보드카나 진을 넣은 거잖아요. 이게 유행을 했던 때가 언제냐면 1919년에 미국에서 이제 금주령이 내렸을 때 공황 때 이게 술인데 분명히 술을 타놨는데 토마토 주스에 섞어 놓으니까 한 잔 마셔가지고는 술이라는 표도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마시던 게 또 블러디 메리라서 유행을 했는데 학정을 받으면서 우리는 숨어서 마신다. 이중적인 의미로. 지금 상황에 또 딱 들어맞는 게 뭔가 지금은 뭔가 통합 중립적인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부에서는 근데 알고 보면 안에는 보드카나 진 같은 술이 들어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어느 정권이건 어느 권력이건 자기에게 맞는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 게 당연히 인지상정 아닐까요? 그쪽에서 만들게 되면 아니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떤 기술을 하면서 나의 역사에 대해서 뭔가 완전히 객관적으로 한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게 아닐까. 그리고 이제 아까 음식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칵테일, 블러디메리 칵테일은 가장 많이 먹는 게 이제 캐나페를 가장 많이 흔하게 먹지 않습니까? 이게 비스킷 같은데 뭐 이렇게 과일이나 치즈 같은 거 올리는 거 이게 아주 전형적인 오티부어인데 이게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뭐 앙떼라고 하는 전체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음식이고 누구나 그냥 그 먹는 음식이라서 원래 음식 그러니까 뭐 메인 요리를 넘어가기 전이니까 단순한 어떤 사실만 나열하는 수준의 것이 된다라면 꼭 국가에서 만들지 않더라도 편협한 이런 부분에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반대 입장에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권마다 바뀔 수 있다. 정권 입맛에 맞는다. 이게 이제 국정화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인데 이 부총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 논리 모순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정교과서 발행에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이게 특정 세력의 입맛에 맞게끔 정부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역사라는 것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그 부분에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교과서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공론화된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뭐 북한의 주체사상이라든가 그런 편협된 시각으로 잘못됐다고 제기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진보 정권에서는 그 진보 정권 특정 세력에 맞게끔 교과서를 집필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결국 도끼인 객긴이다라는 것이죠. 진보는 진보 진영대로 보수는 보수 정권들의 역사가 재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심판자적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민간 주도로 교과서를 발행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어떤 고유 기능 특정 권력의 행동격이 아닌 정부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은 정부가 결국 특정 권력의 입맛에 맞게끔 좌우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방금 전에 우리 그 양질 변호사가 이야기하셨는데 세종이 관여를 안 했지 않습니까? 저 왕들이 관여를 안 했어요. 실록을 다 편찬했는데 그 우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실록 그 자체가 국정 교과서예요. 국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왕에 대한 의지가 있을 뿐이지 소위 정부 주도하에 이 실록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정부 주도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권력이 간섭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것은 좀 기우다는 것이죠. 정부 주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정부 여당은 정부 주도라기보다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 교과서를 집필하게 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조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지금까지도 그래 왔었고. 그러면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정권마다 바뀌는 일종의 정부의 입맛을 따지는 기구라고 보십니까, 우리 양 변호사님은?
그러니까 그 책을 한 종만 낸다라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아니 근데 거기 지필진이 여러 다양하대잖아요. 지필진이 다양한데 지금처럼 사실 저는 이 논의의 문제점을 딱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여기에서 이거 자체가 논란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하나로 만들 수 없다는 근거가 되지 않는가 싶어요. 하나로 만들 수 있다면 왜 이런 논란이 있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다양성이라는 게 꼭 보수냐 진보냐의 의미의 다양성이 아니에요. 저거 지금 1년 7개월가량 남았나요? 국회에서 만든다는 게. 이 일정 자체를 생각해 봐도 얼마나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제가 지금 책 한 권 쓰는 데 있어도 1년 7개월을 넘어가는데도 원고를 미뤄지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사정도 있지만 그만큼 어려운 게 책을 뭔가 하나 만든다는 거고 이게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꼭 이념적으로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필진에 따라서는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인물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서 색깔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그게 다양해지면 상문이 발전하는 건데 그렇게 다양성의 영역으로 남겨놔야 될 때 국가가 딱 나서서 국가라는 이름의 타이틀을 걸게 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교과서들이 지난 이명박 정권부터 지금 박근혜 정권까지 계속해서 나왔던 것이지 이게 갑자기 지난 정권에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2013년에 아까 뭐 교총 회장께서 그러시는데 그게 이제 수시로 수시로 바뀌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이 계속 수정 요구도 하고 검토를 하는데 2013년도부터 이 문제가 불거진 이유가 이게 그러니까 교총의 입장에 이거는 이 다양하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7종의 교과서가 상당히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팩트의 문제냐 다양성의 문제냐는 또 다른 문제겠죠. 나머지 하나 예를 들어서 뭐 교학사고 교과서 같은 경우 채택률이 굉장히 너무 낮았다. 0.2%인가밖에 안 됐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왜 그렇게까지 안 되는가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지. 그게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다양성이 오히려 확보가 안 됐다라고 보는 건 조금 무리라는 거죠. 2013년에도 이미 이제 국감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8종의 역사 교과서 중에서 7종이 좌편이 아니고 한 편이 우편형이다. 그래서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이 많이 지적이 됐었고 당시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역사교과서 발행 공청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었는데 반발이 너무 심했었죠.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물러설 수밖에 없었고 지금 왜 하필 원래 그렇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뭐 정치적 이유는 차치하더라도 일단 2015년 국정교과서 교과서 교육과정 개정안이 확정 고시가 됐어요. 이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안 할 수밖에 없는 건 상황이 된 것이죠. 교육과정 개정 확정 고시가 되게 되면 여기 이제 교과서 발행에 있어서 금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국정을 할 것이냐 이까지 다 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시간적으로 사실 쫓길 수밖에 없고 한계에 이제 다다랐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그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한마디 더 첨언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특정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육이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7, 80년대의 체제가 아닙니다. 지금 2000년대를 넘어섰고 2015년이에요. 예. 이 맛은 뭐냐 그러면 결국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가 됐습니다만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감시가 어릴 때보다도 더 날카롭고 예민하게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국정교과서라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어떻게 정부 주도에 뭐가 획일화되고 다양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교육으로 우려하실 분이 계신데 사실 정부 주도하라는 것은 정부 입맛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여기 심판자 역할을 해야 되겠죠. 국사교과서 편찬위원회 위원들이 상당한 다양성을 갖고 들어오면 됩니다. 들어와서 여기에 대해서 객관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가정을 해서 여기에 객관성을 가지지 않고 획일적으로 역사를 기술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체제 자체가 이걸 용납하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 감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는 거 헌법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부총장님 그 말씀하시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저는 대학 때는 전두환 정권이었고 저 고등학교 때는 박정희 정권이었어요. 근데 박정희 정권 때 그 진짜 입맛에 맞는 국정 교과서를 만들었죠. 그건 저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궁금한 게 그런 교과서 배웠어요. 국사도 배우고 세계사도 배우고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이른바 386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여기에서 가장 좀 진보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세대라는 이름이 붙여졌거든요. 실제로 그랬고. 그러면은 교과서가 정권의 입맛에 맞더라도 나중에는 각자 알아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저는 그 부분도 이 논의에서 빼놓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면 오히려 저는 왜 그러면 말씀하신 386 세대가 그렇게 강렬하게 저항하는 세대가 됐냐면 그렇게 교과서에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 편향된 것을 배우고 나중에 현실을 봤더니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 처절하게 깨달은 거죠. 나는 속았다라는 배신감이 굉장히 강하셨을 시기예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면 그럼 나중에 이 앞으로 배울 우리 학생들에게 그러면 그런 어떤 저항의식만 심어줘야 되느냐. 그런 모순점이 지적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이 편향이 돼 있겠다 그러고 이제 여당은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이 보수화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 또 한쪽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속았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왜 논의가 또 하나로 가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보냐면 과거에는 어떤 뭐 지식을 습득한다가 이런 것들이 교과서가 됐든 책이 됐든 굉장히 제한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사실 팩트들을 굉장히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 뭔가 어떤 한쪽이라도 일방성을 가지고 잘못된 게 나오게 되면 그만큼 그 교과서의 어떤 권위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 자체가 완전히 추락해버리거든요. 그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그 균형 잡히게 들어와서 일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누가 어느 학자가 들어와서 일을 하겠어요. 그리고 7대 1이니까 편향돼 있다라고 했는데 왜 그러면 역사학계 학자들이 다 7대 1로 편향된 그 어느 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 편향일까요? 학계가 과연 편향돼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거를 0.2%밖에 채택을 안 했을 때는 교과서를 실제로 운영하는 교사들 그리고 국사학계 이런 데서 이쪽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한 게 대다수였다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다양성은 그 안에서의 다양성이지 이 크게 스펙트럼을 바꿨을 때 이쪽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건 좌편향이야? 전체 역사학계가 좌편향일까요? 저는 그럴 일은 절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이 논쟁이 정말 극한 대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에서 좀 사실 지금 현실에 맞느냐에 대한 그런 그 섭섭함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저 야당 진영에서 반대하는 것이 이제 정권 홍보물의 전략이다. 여론이 거세다. 그다음에 헌법 정신이 위배된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이게 어떤 전제를 깔고 있어야만이 이것이 합당화될 수 있는 이유냐면은 거민적 역사 교과서가 죄송합니다. 거민적 교과서가 지금까지 봐왔던 역사 교과서 중에서 가장 올바르다. 가장 정확하다. 이런 것이 전제가 돼야 야당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다 됐어요. 벌써. 이거 오늘 소재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짧게 하기가 좀 이게 어려운 얘기죠. 다음 주에는 밥 먹는 얘기 꼭 합시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정치 셰프 위덕대학교 이상희 부총장 그리고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시죠. 양지열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30년 전엔 저축만 잘하면 된다고 했고 10년 전엔 주식을 잘하면 된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증권을 넘어 금융투자의 시대. 하나대투증권에서 하나금융투자로 하나 더 올라갑니다. 하나금융투자. 지금까지 모든 TV들은 자연색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고민해왔습니다. 마침내 스스로 빛을 내는 LG OLED TV로 우리는 자연색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되었죠. 차원이 다른 LG OLED TV. 신율의 출발새 아침 월요일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다시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 굉장히 춥게 시작이 됐는데요. 마음만은 따뜻한 그런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